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골다공증 치료의 최신 지견입니다. 최근에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오면서 치료 원칙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새로 나온 약제 로모조zumab이라는 약제는 정말로 골 형성을 시키는 약제이다. 이전에까지는 테리파라타이드라는 PTH제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트루 본 빌딩 드럭이라는 개념으로 이런 기고가 나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 원칙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척추 골다공증성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골절이 생길 수 있는 리스크 팩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골절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고령인 경우, BMD가 낮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팩터와 수정이 가능하지 않은 팩터들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프라이어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이 프라이어 프랙처를 생각할 때 있어서 이런 이미넌트 프랙처라는 개념도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골절이 생기고 나서 새로 골절이 생기는 기간을 봤더니 다음 12개월에서 24개월째까지 추가 골절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기간을 가능하면 잘 이용을 해서 추가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또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는 클리니컬 버테브라 힙 숄더 리스트 프랙처이고 센트럴 프랙처는 트렁크에 가까운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을 할 때 리스트 프랙처 같은 경우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환자에서 낙상에 대한 방어 기전이 있을 때 주로 발생을 하는 것이지만 센트럴 프랙처는 더 환자의 에이지가 더 진행이 되면서 이런 기본적인 방어 기전이 작용하지 않을 때 트렁크에서 주로 발생하는 골절로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를 살펴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이 생기고 나서 2년째까지 가장 많은 골절이 발생하고 2년 이후에 골절 위험도와 비교할 때 훨씬 더 2년 안에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6개월째 그리고 24개월째까지 한 번 골절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 연속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 2년 안에 발생한 이미넌트 프랙처에 대한 예방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절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 센트럴 프랙처 마찬가지로 센트럴 프랙처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리스크 팩터를 조사를 해봤더니 80세 이상 그리고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심한 경우 그리고 센트럴 프랙처가 이전에 있었던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골절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엔도크라인 소사이어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고 이에 맞춰서 각각 환자의 리스크를 평가한 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써왔던 BP제제 그리고 데노스맙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서는 이런 테리파라타이드나 로모 같은 이런 아나볼릭 제제를 사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AAC라는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구분을 해서 이전 골절이 없거나 하이 리스크인 경우에는 안티 리조티브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리스크가 높거나 최근에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주로 사용을 해서 좀 더 골 밀도를 빠르게 증가시켜서 골절 예방 효과를 더 빠르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업데이트된 토픽을 살펴보시면 각각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highest immediately after fracture, 골절이 일어난 직후, 그리고 risk stratification,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능하면 early intervention,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고 individualized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골절이 있을 경우에 이 골절의 개수와 발생했던 기간에 따라서 하이 리스크와 베리 하이 리스크로 구분을 하고 이에 맞춰서 가장 처음 시작하는 약제를 선정할 때 중요한 팩터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치료 기간 역시도 이 리스크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 하이 리스크와 베리 하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 리스크를 보시면은
2년 이전에 골절이 싱글 프랙처가 있었던 경우와 BMD가 오스테오포로시스 레벨인 경우, 이때는 BMD를 개선시키고 골절 위험도를 낮추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안티 리조프티브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골절이 발생했거나 여러 군데 골절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골절이 발생한 경우나 아니면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고 있는 T스코어 3.0 이하에서는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골절 위험도를 줄이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강력한 약제를 사용해서 골절 위험도를 줄이고 BMD를 빠르게 증가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에는 뭐 12개월, 24개월로 약간의 기준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틀에서 보시면은 이니셜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먼저 사용을 해서 가능한 최대한 골밀도를 빠르게 증가시킨 후에 1, 2년 후에 다시 재평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이 1, 2년 동안 사용했던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추가로 BMD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는 것, 주로는 안티 리조프티브 에이전트를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 리스크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전 골절이 있었더라도 싱글 프랙처나 아니면 오래 전에 있었던 오스테오포로시스 환자를 대상으로 안티 리조프티브 에이전트를 위주로 사용을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모조수맙 그리고 PTH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되고, 이 PTH와 기존에 사용을 많이 했었던 BP제제 그리고 로모조수맙과 알렌디로네이트를 각각 비교를 해보면 이런 PTH 제제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기존의 리세드로네이트보다 골절 예방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로모조수맙도 알렌드로네이트와 비교할 때 훨씬 더 골절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가 각각 룸바와 토탈 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른데 대부분의 이런 아나볼릭 에이전트는 룸바 스파인에서는 다른 안티 리조프티브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토탈 힙에서는 로모조수맙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골질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안티 리조프티브 에이전트를 먼저 썼던 그룹에서 이런 테리파라타이드 같은 PTH 아나볼릭 제제를 썼을 때에 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는 것인데, 이전에 이런 BP 제제나 아니면 데노즈맘을 썼던 군에서 테리파라타이드를 쓰면 바로 이 아나볼릭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약제들의 효과가 상쇄되는 12개월 이후에, 그래서 18개월부터 24개월 정도는 지나야지 이 아나볼릭 이펙트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약제의 치료 효과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모조수맙과 테리파라타이드를 비교를 해보면 로모조수맙이 각 모든 부분에서 롬바와 토탈이 피모랄 넥에서 모두 다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테리파라타이드는 콜티칼본의 포로시티를 증가를 시키게 되기 때문에 콜티칼본이 주로 있는 피모 넥 같은 부위에서는 오히려 이 PTH를 사용을 해도 골밀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를 이런 시스테믹 리뷰와 메타 아날라이시스를 했을 때 로모조수맙이 PTH에 비해서 각 모든 부분에서 더 유의하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제를 가장 많이 써왔고 많이 쓰게 될 약제이기 때문에 이 CT를 가지고 각각 콜티칼본과 캔슬러스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테리파라타이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지만 로모조수맙이 훨씬 더 광범위한 부분에서 더 많은 골질 개선 효과를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모조수맙은 버테브랄, 논버테브랄, 힙 프랙처를 모두 다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PTH 제제 같은 경우에는 힙에 대해서는 이런 골절 예방 효과가 검증이 된 것이 없는 이런 큰 차이가 있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 아나볼릭 에이전트는 PTH는 24개월, 로모조수맙은 총 12개월, 그래서 1년, 2년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한 후에는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노즈맙과 BP 제제를 사용을 해서 아나볼릭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얻었던 골질 개선 효과를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제별로 약제 투여했던 순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PTH 제제를 먼저 쓰고 데노스마브로 갈아탄 군, 그리고 PTH와 이 데노스마브를 동시에 사용한 이후에 데노스마브만 사용한 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두 가지가 가장 큰 골질 상승 효과가 있지만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보이는 것은 콤비네이션 후에 데노스마브로 갈아탄 군이 되겠습니다. 이는 lumfa스파인과 토탈힙에서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로모 이후에 데노스마브를 사용한 군, 그리고 로모 이후에 알렌드로네이트를 사용한 군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아나볼릭 에이전트 이후에 강력한 안티 리조프티브 에이전트 중에 하나인 이 데노스마브를 사용한 것이 가장 추가적인 골질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럼바와 힙에서 보고가 되었고, 로모 이후에 알렌드로네이트 BP 제제로 약제 변경을 하더라도 로모를 썼을 때 얻었던 이 골질의 상승 효과가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이너스 3.0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우리가 원하는 골다공증의 기준이 되는 2.5 이상, 그래서 오스테오페니아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생각을 해봐도 로모와 그리고 로모 이후에 데노스마브를 사용한 군에서 약 92.5%, 그리고 로모와 알렌드로네이트는 80%, 그리고 알렌드로네이트만 썼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만이 원하는 정도로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리스크입니다. 하이리스크는 지금까지 가장 많이 치료를 해오셨던 방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BPG제나 데노스마브를 사용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덱사를 통해서 이 골질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 후에 BP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드럭할리데이를 고려를 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리스크 그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베리 하이리스크와는 다르게 안티 리조프티브 위주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각각 이 약제별로 장기간에 걸친 스터디가 다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데노스마브라는 이 약제 10년 동안 사용을 해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큰 골밀도 증가 효과를 보여줬던 약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BP 제제의 특징은 3년에서 5년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골밀도 증가가 이런 데노스마브 같이 연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플라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토를 이룬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에이티피컬 피모럴 프랙처 같은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드럭 할리데이 내지는 약제 변경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노스마브를 10년 동안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초반부터 거의 동일한 기울기로 골밀도가 호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플라세보를 사용을 했을 때는 거의 증가되지 않던 것이 데노스마브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골질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도 이런 골절 예방 효과도 충분히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른 약제들과 비교를 할 때에도 이 데노스마브 약제가 다른 BP 제제나 아니면 PTH 같은 아나볼릭 제제와로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골절 예방 효과와 골질 증가 효과를 보여줬던 10년까지 사용을 해도 가장 안전한 약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이리스크 그룹에서 안티 리조프티브 에이전트를 사용을 하다가 골절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골다공증 치료의 실패라고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약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볼릭 에이전트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약제를 사용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 골밀도 호전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전에 골다공증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 이런 PTH 제제를 사용을 하면 이 골밀도 증가 효과가 지속적으로 24개월까지 증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에 알렌드로네이트를 사용했던 군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2개월까지는 오히려 감소하고 18개월 이후, 그래서 이전 사용했던 알렌드로네이트의 워시아웃이 좀 되고 나서야 이제 PTH 제제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이런 알렌드로네이트보다 더 강력한 안티 리조프티브 에이전트에서는 24개월이 지나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데이터이고, 이전에 각각
치료를 하지 않았던 군, BP를 썼던 군, 데노스마브를 썼던 군, 그리고 테리파라타이드를 썼던 군에서 로모조주마브로 약제를 변경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보고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치료를 했든지 상관없이 로모조주마브는 지금까지 나온 약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아나볼릭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모든 약제를 사용했던 군에서 골밀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약제 치료를 하지 않았던 군에서 가장 많이 골질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토탈 힙과 피머 4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치료를 하지 않았던 그룹과 PTH 제제를 사용했던 그룹에서 좀 더 많은 골질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각각의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데노스마브과 BP 제제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이 환자의 골절 예방 효과를 위해서 필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렌드로네이트와 리세드로네이트, 졸렌드로네이트는 3년에서 5년이 지나가면 플라토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드럭 할리데이를 가지거나 아니면 약제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고, 각각 알렌드로네이트와 이반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졸레드로네이트를 썼던 그룹에서 데노스마브로 변경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골질 증가 효과가 확인이 되었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플라토에 이루는 기간인 3년 미만과 3년 이상을 사용했던 군에서 데노스마브로 약제를 변경을 했을 경우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데노스마브를 사용함으로 인한 추가 골질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과연 어느 정도 수치가 될 때까지 골다공증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 ASBMR 기준은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좋아질 때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를 사용할 때 BP 제제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간 투여를 하고 중단을 하거나 약제 변경을 해야 되지만, 데노스마브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효과가 충분히 나오는 약제다라는 것이고, 10년까지 지금 사용을 한 후에도 데노스마브를 계속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해서 이 약제를 사용을 했을 때 얻은 골질 증가 효과를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골다공증 약제 테리파라타이드나 랄록시펜, 데노스마브 모두 다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그동안 얻었던 골질 증가 효과가 상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 치료는 어느 수치에 올랐다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노스마브를 사용을 하다가 중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데노스마브를 바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런 졸레드로네이트나 아니면 다른 BP 제제로 변경을 해서 데노스마브의 효과를 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각각 데노스마브를 사용한 군에서 랄록시펜과 위클리 먼슬리 BP 그리고 졸레드로네이트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럼바스파인 같은 경우는 졸레드로네이트와 이 BP 제제는 그래도 추가 골질 증가 효과를 얻거나 아니면은 뼈가 더 약해지지 않는 그런 유지 효과를 확인을 하였지만, 랄록시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노스마브의 강력한 효과를 보상하는데 좀 약한 약제이기 때문에 골밀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제를 변경한 후에 골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보면 다른 BP나 졸레드로네이트와 비교할 때 랄록시펜으로 변경한 군에서 골절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데노스마브를 이런 알렌드로네이트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알렌드로네이트와 기전이 다른 약제이기 때문에 골밀도의 유지 내지는 추가 상승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이 데노스마브를 사용하기 이전에 BP 제제를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데노스마브 이후에 BP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골절 관련된 서바이벌이 높게 유지가 되는데, 이전에 BP 제제를 쓰지 않거나 데노스마브 이후에도
BP 제제를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절이 매우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이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타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셨고 마이너스 2.5였고 이전 골절은 없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그룹으로 볼 수 있는 환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에서 약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5에서 1년 정도 골다공증 치료를 잘 하게 되면 이런 골다공증 약제가 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 오스테오페니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어떤 것을 투여할지를 고민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2.5 이하 이전 골절이 없었던 것으로 보셔서 하이 리스크 그룹, 그래서 이에 이 프롤리아와 디카맥스, 칼슘하고 비타민 D 공급을 하면서 추시를 했던 것이고 예상했던 만큼 1년, 2년, 3년째 되면 이 골밀도가 호전이 돼서 더 이상 골다공증 약제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환자의 현재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이 프롤리아를 중단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까지 얻었던 골질 증가 효과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비급여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를 하였고 1년 정도 더 프롤리아 비급여를 사용한 후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졸레드로네이트 제제로 전환을 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오는 것을 목표로 환자분과 상의하고 치료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PTH-제제와 데노스맙을 컨비네이션을 쓰고 시퀀셜로 바꿨던 환자입니다. 저희 척추정형외과에서는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는 환자분 중에서 골밀도가 매우 낮은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공뼈를 삽입하거나 내구정술을 할 경우에 내구정물 파손 내지는 해리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내고정물 및 인공뼈 고정 수술을 위해서 약제를 먼저 사용한 이후에 그 다음에 수술을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하고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표입니다. 컨비네이션하고 데노스맙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다른 약제 조합에 비해서 단기간에 가장 많은 골밀도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제로 사용을 했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MD를 보시면 럼바 BMD 마이너스 3.7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단일 약제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2, 3년 이상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골밀도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PTH 제제와 프롤리아 제제를 컨비네이션으로 사용을 하고 약 4개월이 경과된 후에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더니 이전 컨비네이션 세라피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골질이 호전이 된 것을 확인하였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이 라미나 스프레더로 디스크 간격을 증가를 시키는 처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본이 약할 경우에는 이 척추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4개월 정도 컨비네이션을 유지를 한 후에 충분히 원하는 만큼 디스트랙션을 했던 그런 수술 결과를 보여줬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럼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럼바도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6이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여기 4번, 5번 천추 사이에 대해서 수술을 진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골밀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PTH-제제와 데노스맙 컨비네이션 세라피를 하고 이후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압을 얻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모조주맙을 사용했던 환자입니다. 85세 여자 환자분이고 이전에 척추 압박 골절로 시멘트 성형술을 했던 적이 있고 2년 전에는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 수술을 했던 굉장히 하이 리스크 그룹, 베리 하이 리스크 그룹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낙상한 이후에 발생을 했던 것이고 외부에서 시행했던 QCT를 보면 마이너스 4.69 빌로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점대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엑스레이를 보면 이전에 고관절 수술을 했던 것 그리고 척추 골절에 대해서 시멘트를 삽입했던 것이 있고 CT를 보면 이 약해졌던 뼈가 뒤로 익스텐션이 되면서 앞쪽이 거의 뼈가 견열 골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뼈가 워낙에 약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척추체가 거의 찢어지는 모양으로 골절이 생겼던 환자이고 이런 환자분은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력도 없을 뿐더러 나사가 풀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어쩔 수 없이 바디 캐스트를 하고 로모조주맙을 사용을 시작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이후 캐스트를 TLSO 보조기로 변경을 하고 진행을 했고 엑스레이 추시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더니 골 유압이 잘 진행이 되고 뼈가 잘 차올랐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5개월째 돼서는 이제 독립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이 되었던 것이고 이후 6개월째는 본인이 이제 시장을 다닐 정도로 앰뷸레이션이 아주 충분히 가능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면 초반에 이렇게 월만 보였던 약해졌던 뼈가 점점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6개월 후에 로모조주맙을 6개월 사용한 후에 프롤리아로 전환해서 치료를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째 사진이고 CT를 비교를 해보면 트라우마 당시 그리고 로모조주맙을 썼을 때 그리고 프롤리아로 변환을 해서 1년째 촬영한 CT에서 이렇게 본 디펙트가 있던 것이 콜티칼 본처럼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냥 프롤리아로 유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4세 환자분이고 로모조주맙을 사용한 후에 데노주맙으로 변경을 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은 양쪽 고관절 수술 다 돼 있고 척추 수술도 여러 번 진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수술은 불가능하고 뼈가 너무 약해서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았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리세넥스라는 먼슬리 제제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약만 가지고 유지를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골절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시멘트 성형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보면 이 BP 리세드로네이트 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이 굉장히 디스트로픽한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시멘트가 주변의 골질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멘트가 거의 포린 바디로 작용을 해서 주변의 본들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원래 위치에서 이탈을 하려는 그런 소견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먼슬리 BP 제제보다는 로모조주맙을 사용을 해서 골질을 더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척추는 수술이 다 돼 있고 양쪽 고관절도 수술이 다 돼 있어서 이런 BMD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베니티를 먼슬리 제제로 사용을 시행을 하였고 다행히도 신경이 눌리는 부위는 없어서 추가 수술까지는 하지 않고 골질 증가 효과만 노리고 저희가 이베니티를 사용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3개월 지나면서 환자분이 통증이 점점 사라집니다. 통증이 덜하고 이제 허리가 주로 아팠던 환자가 이제 허리 쪽 통증이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다른 부위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고 있고 5개월째 되니까 이제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한다라고 보호자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뼈도 잘 차오르고 있고 전보다도 컨디션이 좋아서 환자가 휠체어 앰뷸레이션 포함해서 이제 독립보행을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던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약 전과 4개월, 7개월 보시면 이 척추의 골질뿐 아니라 이 골반과 이 토탈립을 했던 컵 주변에 이런 오스테올라이시스가 있던 부분까지도 본이 잘 차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포시스가 조금 증가가 되긴 했지만 이 주변에 이 본 디펙트가 있던 곳도 뼈가 많이 차올라서 결과를 좀 좋은 쪽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사용을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제 증상이 좋아지니까 본인이 이제 걸어 보시겠다고 하다가 낙상이 발생을 했고 갈비뼈 골절이 되면서 로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베니티를 12번을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우선은 프롤리아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치료를 유지하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는 다음과 같이 나이가 더 들수록 점점 더 진행을 하는 환자이고 이에 맞춰서 개개인화된 다양한 약제를 사용을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도 하이 리스크냐 베리 하이 리스크냐에 따라서 약제의 투여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가장 키 드럭이 되는 약제는 아나볼릭 에이전트 외에도 데노주맙 같은 것이 있고 이런 아나볼릭 에이전트와 BP 데노주맙 제제를 잘 컨비네이션을 해서 환자의 베스트 아웃컴을 위해서
치료를 조절하면서 환자를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